자, 그렇다면은 요즘 이제 검사도 굉장히 의료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다양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암과 관련된 다양한 질병들을 또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암 종류가 굉장히 또 나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암 발병 순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남성분들 보면은 이제 위암이 가장 압도적이죠. 그리고 대장, 전립선, 갑상선, 뭐 방광 이렇게 나오는데 10위권 안에 이렇게 빨간색 선 방광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암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성분들은 이제 갑상선암이 이제 1위죠. 그리고 나서도 여기 여성 생식기 관련된 암이 7위권 안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8위까지 난소암이 있으니까. 자, 근데 이 과거의 암보험들은 이 빨간색 선 안에 있는 이 암이 발생했을 때 암 진단은 우리 지금 3천만 원으로 알고 계시죠? 시청자 여러분. 3천만 원으로 그죠? 뭐 진단비를 2천만 원 하신 분도 있고 3천만 원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진단비에 이 빨간색 선 안에 암이 발생했을 때 3천만 원, 2천만 원 다 나오는지 아니면 20%만 나오는지 10%만 나오는지 뭐 40%만 나오는지 이거를 우리가 확인 안 하고 암보험을 가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냥 당연히 주는 줄 알았는데. 그 보톡스 제가 아까 좀 시작에 말씀드렸는데 보톡스가 근육을 주름진 거를 펴가지고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암에 걸렸는데 왜 저 100%안 주냐 이렇게 보험사하고 따져봤자 보험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만세하고 마비된 상태로 보험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우리가 지금 가입한 암보험이 여기가 어떻게 보험금을 받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암이 있다라는 것도 좀 놀랍긴 한데 지금 순위에 있는 암들을 보니까는 주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암하고는 또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갑상선이나 아니면 유방암, 자궁경부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암들이 주요 암으로 꼽히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암들은 뭐 비용도 적고 치료도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사람들이 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조승우 전문가님, 네. 이 암들을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 비용적인 부분들은 좀 어떨까요?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제 현장에서 뭐 실비보험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요즘은 암의 경우는요. 국가에서 중대 질환으로 부류하기 때문에 치료 부분은 예전보다는 치료비를 많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암보험을 준비하는 이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치료비 이외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의 진단을 받으면 소득의 중단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경제 활동을 못 하시게 되시고 그에 따른 뭐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실 수 있고요. 뭐 여성분들의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내가 모아둔 돈으로 그 외에 간병비라든가 아니면 건강관리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치료 비에 포함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암 치료 같은 경우는 짧으면 뭐 1년, 2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런 소득의 경제활동의 중단을 통한 이런 지출이 나가는 부분들을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비까지 좀 하셔야 되는데 1인당 비용 부담을 좀 같이 보시면 간암과 췌장암, 최근에는 이제 고액암으로 분류가 됩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암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간암의 경우는 6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돼요. 여기는 뭐 교통비도 포함이고요. 간병비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치료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뭐 위암 같은 경우도 2,600만 원대의 치료비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고요. 지금 남성분들 많이 발병률 높은 암입니다. 대장암의 경우도 2,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자궁경부암이나 앞서 여성분들이 계속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 갑상선암의 경우도 1,000만 원대의 전후반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즉 치료비 이외에 발생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암보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단금을 준비를 통해서 경제활동의 중단 이런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외적인 것들을 내가 마음 편하게 건강관리나 이런 암치료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암보험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진단금을 적정하게 잘 준비하는 것이 암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는 방법이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어떤 질병이든 다 비싸고 치료비 역시도 많이 든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간암이나 췌장암, 폐암 이런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큰 돈이 드는 건 맞지만 대장암이나 유방암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했었던 그 암들 역시도 1, 2천만 원이 쉽게 드는 그런
비용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잘 준비를 좀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암보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이렇게 먼저 고민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보험사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보험사들 중에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이 각각의 보험사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또 세워서 네. 암보험을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좀 비교를 네. 해볼까요?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이 좀 더 똑똑해지시고 이제 현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암보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앞서 보톡스와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해드렸지만 내가 준비를 하고 나면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똑같은 암보험이지만 상품명은 똑같지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암은 발병률에 따라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반암과 그리고 소외감 그리고 유사암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일반암은 대표적인 암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이런 암을 일반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소외감은 우리가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는 암들이 있었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를 이제 적게 주겠다 해서 분류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외감이 뭐 유방암이라든가 전립선암이라든가 남녀 생식기암이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과거에 2007년 이전에는요. 갑상선암도 일반암 진단금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유사암이라고 분류가 돼서 갑상선암이라든가 뭐 기타 피부암이라든가 뭐 경계성 종양 이렇게 유사암, 적게 치료가 완치가 금방 되는 암이다 보니까 그만큼 적게 준다라는 건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유사암의 경우는요. 그래도 가입 보상 한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보험사별로 좀 다르지만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신 점. 그리고 생명보험사는 일반암 진단금의 10%에서 20%인 거예요. 그리고 대장전막 내암을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가 손해보험사는 있지만 생명보험사에는 이렇게 유사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게 보장을 받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소외감의 경우도 손해보험사는 대부분 일반암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3천만 원을 준비하셨으면 유방암의 진단 받으셨더라도 3천만 원 진단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보험사는 한 20%에서 40% 정도, 1,200만 원 정도의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유사암 이외의 모든 암을 손해보험사는 일반암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도 지금 최근에는 특정 회사는 이 일반암의 범위를 넓히거나 가입 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도 유사암과 소외감으로 분류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가 많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암보험이 혹여나 생명보험사다라고 하면 내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내시는 옆집에 계시는 우리 친구분보다 혹여나 암의 진단 받았을 때 적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손해보험사는 좀 더 발빠르게 고해감의 경우도 조금 더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폐암이라든가 뭐 췌장암 같은 경우도 이제 고해감으로 분류를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아직까지도 그냥 혈액암과 뼈암 그리고 뇌암만 고해감으로 분류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죠. 어디가 좋으신지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유리하고 현명하게 그리고 이렇게 더 보장을 더 해준다고 해서 보험료가 결코 더 높거나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유리한 쪽으로 암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보장 준비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암이어도 손해보험사 그리고 생명보험사면 마다 좀 보상을 해주는 기준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가지고 온 올바른 암 플랜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플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암보험을 혹시나 내가 예를 들자면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대장 용종을 제거를 하셨죠. 그렇고 암보험을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부덤보란 게 걸리고요. 과거에 질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하실 경우에는 암보장을 준비하실 때 거절을 당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병력이 있어도 이제는 암보험은 쉽게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5년 이내에 뭐 암에 관련된 질환만 없으시고 뭐 백혈병이라든가 에이즈 이런 질환만 없으셨다면 누구든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병력이 없으면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무해지 환급형으로 암보장이 준비를 하시면 30% 정도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납입 기간 동안만 해지를 안 하시면 미리 할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보험사 입장에선. 이제 보험사랑 거래를 하시는 건데 암보험의 경우는
비싼 그 보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더 많은 할인을 받으면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이 안보험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장범위 말씀드렸죠. 앞서 그렇게 비교를 해드렸는데 당연히 더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뭐 소외감 분류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 전막 내암도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준비가 가능하신 안보험이 있다. 그리고 무서류입니다. 우리가 보험사에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은 하고 싶은데 무슨 서류 떼어와라 병원에 가면은 막 2시간 3시간 기다리셔야 돼요. 굉장히 귀찮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보험 준비를 포기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무서류로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내가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으셨더라도 부담부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종 제거를 하셨다라는 건 혹여나 대장암 진단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없이 그 대장암에 초기에 진단받으실 때 보장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부 없는 안보험이 유리한 안보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 할증 없습니다. 동일하게 건강체와 동일한 보험료를 준비 가능하시고 기본 계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뭐 상해 사망이라든가 뭐 상해 후유장애라든가를 넣어서 불필요한 지출을 또 줄이실 수 있는 안보험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납입 면제 혜택까지도 폭넓게 가져갈 수 있는 안보험. 그래서 저는 똑똑한 안보험, 우리가 똑똑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보험을 좀 똑똑한 안보험이다라고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